자, 그럼 정시 라인 잡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점수를 산출하고 나면은 그 점수 산출했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맨 오른쪽 끝에 보시는 화면에 맨 왼쪽 끝이죠. 왼쪽 끝에 가면은 저기 이 까만 띠가 있고 저기에 점수들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국수탐 표준점수 합이라든지 뭐 국수탐 100분위 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 숫자를 만들어내면 내 점수 구간이 존재할 거고 그 점수 구간에 있는 모집 단위들이 어떤 게 있나라는 걸 이렇게 쭉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저 구간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 구간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위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또는 아래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를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렇게를 줄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줄을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아래로 한 줄이면 위로도 한 줄, 밑으로 두 줄이면 위로도 두 줄.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단순합의 점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국어와 수학과 탐구를 동일 비율로 하지 않잖아요. 어떤 대학은 탐구를 더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수학을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국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위아래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더더군다나 이게 가채점 시기에는 실제점 점수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위로 한 줄이나 아래로 한 줄 또는 위로 두 줄이나 아래로 두 줄 이렇게 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저기 까만 띠에 있는 점수는 어떻게 뭐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치표를 보면 이 배치표 맨 위에 보면은요. 이렇게 띠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복잡해서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맨 위에 점수 활용 지표라는 게 있고 표준점수 100분위라는 점수 활용 지표라는 게 있고 밑에 점수 산출 기준 있고 대학 반영 영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점수 산출 기준이라는 건 활용 지표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점수 산출 기준이라는 걸 보면 바로 우리가 배치표 점수의 기준이 되는 점수를 산출 기준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밑에 있는 대학의 반영 영역이라는 거는 대학 반영의 기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잘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실제 대학은 국수 영탐을 반영하지만 영어를 배치표 안에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산출할 때는 뭘로 했느냐? 국수탐으로 산출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맨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대학 산출 기준이지만 실제로 배치표의 점수는 그 위에 중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여기 국수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손가락 있는데 국수형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면 대학이 국수형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수형을 반영한다고 돼 있지만 영어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배치표상에서 위에 산출은 국수로 산출한 점수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기 왼쪽에 두 번째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수 플러스 국 슬래시 영 슬래시 탐중 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슬래시라는 거는 그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 플러스 국 슬래시 영 슬래시 탐중 택이니까 국 영으로 할 수도 있고 국 탐으로 할 수도 있고 영 탐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수학은 필수지만 국어, 영어, 탐구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는 뜻이니까 국영탐 중에서 하나를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 칸 아래에 있는 대학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조합들이 쭉 존재합니다. 그러면 표준점수와 100분위 분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배치표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복잡해. 그쵸?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 전체가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전체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표준점수가 내가 유리하다고 싶으면 저기 보이는 화면의 왼쪽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100분위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넓게 잡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이렇게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 3명의 친구, A, B, C 3명의 친구가 존재해요. 이 3명의 친구 중에 뭐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의 국어와 수학과 탐구의 점수를 합쳐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100분위는 두 과목 평균의 합이고요. 표준점수는 그냥 두 과목의 합입니다. 되셨죠? 표준점수는 두 과목의 합, 탐구 두 과목의 합, 국어 수학을 그냥 다 더하는 거고
탐구 두 과목의 합을 표준점수는 사용하고 백분위는 두 과목의 평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분명히 표준점수 총합은 동일하지만, 그쵸? 표준점수 단순합은 동일해요. 387로 동일하지만 백분위 단순합은 B, C, A의 순서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A의 입장에서는 백분위보다는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B의 입장에서는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종이배치표에서 그것을 활용해 보면 여기서 표준점수 부분하고 백분위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는 똑같이 표준점수는 동일한 구간에 존재하겠지만 어떤 친구는 표준점수보다 한 칸 위에서 백분위를 봐야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표준점수보다 한 칸 아래에서 백분위를 봐야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표준점수보다 백분위가 더 유리한 거고 아래에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백분위보다는 표준점수가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이배치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게 더 유리한가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대학들, 모집 단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게 종이배치표 활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어와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금 344라고 적혀 있고 여기 35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44점부터 350점까지의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구간 안에 친구들이 영어 2등급은 26%고 영어 3등급은 52% 그리고 영어 4등급은 15%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동일 성적 구간 내에서의 경쟁자들의 영어 성적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351로 시작하는 저 구간을 잠깐 살펴보면 그 351 구간의 학생들 중에 영어 2등급은 30%인데 그럼 그 30%는 4등급과 3등급과 4등급을 합친 60%보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내가 2등급을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다 동일 구간에 있는 성적의 친구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구조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아래 344부터 50점 사이의 구간의 친구들 중에서 영어 3등급을 받은 친구가 52%나 된다는 건 내가 기본적으로 3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친구들, 나와 같은 구간에 쓰는 친구들이 영어 3등급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영어 3등급이라고 해도 아주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꿀팁을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그 정시 전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첫 번째 꿀팁으로.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 아까 그 종이배치표 위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많은 정보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방법에서 1번은 전형 요소별 비율, 2번은 수능 반영 영역별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1번의 수능 100, 수능 100이라는 얘기는 전형 요소 중에서 다른 건 없고 수능만 본다. 2번에 국 20, 수 30, 영 20, 탐 25, 한 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거예요. 국어는 20%, 수학은 30%, 영어는 20%, 탐구는 25%, 한국사는 5%. 그래서 수학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탐구를 보고 국어랑 영어는 같구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수학을 좀 잘 봤다. 그러면 요 대학을 최우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은 뭐가 많죠, 되게. 근데 3번에 확통 제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적 기하만 가능하구나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괄호 열고 화학공, 에너지자원공, 식품영양은 확통 포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식영 등 이런 여러 가지 모집단위, 3개의 모집단위는 모두 확통이 가능하다. 단 과학은 2과목을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뭐냐? 수능 가산점인데 아까 확통도 가능했던 화학공, 에너지 자원공, 그다음 식품영양 이렇게 3개의 모집 단위에는 미적 기하의 5%의 가산점을 주더라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5번은 영어 내용인데 영어를 수능 비율에 포함시킨다. 아까 20% 들어갔죠? 20%가 들어가는데 200, 198, 196, 190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2점씩 감점되면서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그 밑에 표준 점수 탐 변표라고 돼 있으니까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변표를 반영한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모집구는 가나 다군이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약적으로 아주 간편하게 이 정보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작기는 하지만 요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저기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내가 요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뽑아내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활용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팁은 의치 약한 수교가 별색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배치표에 보면 빨간색으로 의예과,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치의예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한의예과, 그리고 청록색으로 이렇게 약대, 그리고 조금 짙은 녹색, 조금 짙은 녹색으로 저기 왼쪽 맨 앞에 보면 수의예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런 식으로 별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대는 보라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가 교대를 쓰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럼 교대를 보려면 어떻게 하지? 그럼 딱 보라색을 찾으면 교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별색 표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그 종이 배치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누군가한테 묻고 싶지만 잘 못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12, 여기도 12, 저기 10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뭘 말하느냐, 그게 바로 모집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숫자, 모집단이 옆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보는 걸 또 되게 꺼려요. 근데 그거는 모집 인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저희 온라인 배치표, 이 종이 배치표 자체를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점의 설명회들에 가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은 이 아래, 더보기, 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그 더보기에 주소를,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 링크에 가셔가지고, 요 종이 배치표를 다운받아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체전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